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그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투자 요즘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과연 이 타이밍이 투자를 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그 좋은 시기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23년도는 투자하기에 정말로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제든지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토지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으나 그리고 안 좋으나 항상 가격이 우상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는 특히 개발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항상 그려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되면서 당연히 그 수요로 인해서 당연히 땅값이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에 주식 시황이라든지 또는 비트코인 시황을 여러분들 한번 보셨습니까? 갑자기 경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실물 경제와 투자에 대한 부분들하고는 조금 밸런스가 좀 안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심리는 조금 더 선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여러분들 좋을 때 또 실물 경제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상하다.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도 주식 시장이 좋을 때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바텀을 찍고 조금만 어떤 기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 분위기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재정 지출을 늘린다거나 금리를 하락할 수 있는, 금리를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 그런 기대치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이 움직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이 꿈틀꿈틀 거리는 양상으로 연결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고 실물 경제 어렵고 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재테크 시장을 떠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회는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어떻습니까?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엄청난 저평가 국면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발바닥에서 사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발바닥은 누구도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정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시점, 이 정도는 저평가 국면은 맞는 것 같아. 이런 국면에 있을 때는 과감하게 배팅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소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지난다라고 하면 다시 바텀업이 돼서 여러분들 전고점을 찍는 게 부동산 통상 가격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서 바로 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3년, 5년 후에 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여러분들 절대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장 적정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보고 3년, 5년 후에 여러분들이 매도 타임을 잡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큰 투자 수익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지 투자. 자, 대한민국에서 새만금만큼 개발에 대한 이슈와 호재가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핵심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SOC에 대한 부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IC가 개설이 된다라고 하면
IC 주변 일대에 토지를 사라. 아니면 대기업이 어떻습니까? 산업단지에다가 대대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 일대 주변에다가 토지를 매입을 해라 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역세권 주변에다가 여러분들 또는 공항 주변에 항만 주변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주변 일대에다가 토지를 매입해라 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과연? 바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세권이 들어오거나 IC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유동성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IC 주변으로 해서 유동성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리고 공항 항만을 따라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 일대에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활발히 움직인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이 투자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새만금은 바로 도로망, 공항, 항만, 철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본 인프라가 기본이다. 이런 것이 들어가야만이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 일대 파급력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새만금은 그런 기본 어떤 SOC 인프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기업들 또는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관광 레저 용지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까지 유치에 대한 계획까지 잡고 있다라는 거. 즉 관광과 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신 있게 새만금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일자리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근데 그 군산이 바로 새만금 산단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만금 산단에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인 군산시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이제 잡게 되었는데요. 사실 엄청난 일자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가 현실화가 됐을 때는 수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 유입으로 인해서 군산 부동산 시장이 화랑세가 올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런 군산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군산시 2026년도까지 자, 일자리 7만 9천 개를 창출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군산시 인구가 26만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서 7만 9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가운데에 지금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 충분히 이런 계획은 현실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산시가 오는 2026년도까지 일자리 7만 9천 개, 고용률 61%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민선 8기 일자리 대책으로 세우게 되었는데요. 자, 연도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게 되면 2023년도 올해입니다. 1만 9,879개, 2024년도 1만 9,740개, 그리고 2025년도 2만 167, 2026년도 19,714개 등 무려 79,500개를 만들어내겠다. 이를 위해서 투자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무려 1조 4,338만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4대 핵심 전략에는요. 청년 취창업 지원과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육성하겠다라고 한 부분하고 주력 산업 고도화 및 지속 가능한 미래, 그러니까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해내겠다. 그리고 골목상권 살리기 및 문화복지 공공서비스 분야 등과 연계한 생활 밀착형 일자리 지원 및 취업 취약계층에도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누구나 일하는 맞춤형 일자리로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신산업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역특화 산업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서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군산은 예전에 그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군산시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수소하고 관련된 그러한 산업 생태계를 현재 만들어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러한 산업군들이 지금 군산에 포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를 위해서 군산시는 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고용주체 간 네트워크를 고도화해서 유기적으로 협업, 일자리, 사업 추진 체계를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임준 시장은요, 이번 일자리 계획은 지역이 당면한 고용과제 해결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 조성과 지속 가능한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수립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청년 및 신산업 등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해서 양질의 자립형 일자리를 더욱더 창출해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이렇게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자금을 가지고 8만 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지금 현재 민선 8기의 대책으로 세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새만금 산단에 유입되어 오는 수많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새만금이 지금 개발에 대한 가속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항만 철도가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군산 내에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군산 외부에 있는 지역에서 인구 유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산은 지금 26만 도시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구가 감소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바텀업을 찍고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과 함께 더욱더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인구 유입 효과를 새만금 개발청에서 조사한 결과가 뭐냐면 새만금 내부 용지에 들어오는 인구가 한 30만 명, 그리고 외부 용지 즉 군산 그리고 김제 부안에 유입된 인구가 40만 명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군산에서 한 15만 명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부 용지 한 10만 명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군산에 유입되는 인구만 하더라도 한 25만 명, 즉 지금의 인구에 더블되는 50만 인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도시가 되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구가 점핑이 되는 그런 도시, 당연히 부동산 가격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과 지근거리일수록 더욱더 토지에 대한 가치가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군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새만금하고 가까운 지역에 용도가 확실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저희 새만금 TV에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할 시점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만 가질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새만금 TV에서 여러분들 재테크 하는데, 토지 투자하는데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